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두 사람 모두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읽는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이제 구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우편 홍보물을 발송하지 않고 영상으로 이것을 내보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편 홍보물을 호남에만 230만 통을 내보내고 다른 곳에는 전혀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영상 홍보물을 내기는 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영상 홍보물까지도 오직 호남 사람만을 향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나왔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호남에만 나갔다. 우편물과 영상물이 모두 호남에만 나가고 다른 곳에는 홍보물을 안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그 영상을 내보냄에 있어서 한 몇 가지 그 설정해 놓은 환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 유사한 면도 있고 해서 자기들끼리는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 이러고 좀 말싸움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의 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것부터 보기로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1월 27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에 손편지 형식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했다.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의 그 홍보물은 통째로 편지 한 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앞뒷면에 꽉 채워서 전체 글자 수는 1891자 이 정도 되고 상당히 많죠. 한 2000자 가까이 되는 이런 편지 형식의 홍보물을 발송을 한 겁니다. 호남에만. 다른 데 분들은 이거 못 받아봤죠. 또 영상도 전혀 못 받아봤을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제는 뭐 봉투도 나오고 그 편지 사진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호남 지역 230만 가구 하면은 모든 가구에 빠짐없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 봉투에 보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한간에서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걸 손편지라고 이제 극구 주장을 하는데,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래 보낼 수 있도록 해놓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고 딱 찍혀 있는 것이죠. 밑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한 장짜리가 되겠죠. 이 종이를 보면 오른쪽 맨 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첫째 줄이라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 역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대통령 후보 이렇게 말미에다가 밝힌 것 같은데 그거 바르지 않은 것이죠.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만 보낸 이 인쇄 홍보물 끝부분에 보면 특이하게도 날짜가 없이 2022년 1월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27일에 이거를 발송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넓게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죠. 1월 27일이면 1월이 다 끝나는 시점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윤석열 드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이것을 받았다 하면서 그 사진도 보여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반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룬 뉴스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못 봤죠. 이제 호남에 살고 있는 분들은 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호남 말고는 아무도 이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게 이렇게 생겼다더라 하는 게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세대주 유권자의 이름이 봉투에 쓰여 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이 보통 우리 생각에 그렇죠. 요즘 뭐 지역이 쇠퇴한다. 뭐 인구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어들어서 이러면서 지역에 지방에 젊은이가 많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주로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대주 유권자 이름이 봉투에 써 있다 하면은 이 홍보물, 편지라고 하는 이 홍보물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쨌든 2030 아닌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 세대주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긴 분량으로 호남 공약을 잔뜩 써놨다. 뭐 홍보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 같은 진정성을 담은 마음을 담은 손편지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사진도 아니고 일러스트 형태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진이라든지 또 본인이 직접 썼다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하는 게 대단히 부족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편지 봉투 뒷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윤석열 후보의 인사 영상이 나타난다. 그래, 여기에는 호남 지역에 뭐 해주겠다 하는 것이 편지지의 절반을 채웠다. 이게 뉴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손편지를 보낸다 해가지고 상당히 떠들썩했죠. 손편지라는 거는 직접 한 장 한 장 내용도 다르고 글씨도 쓰다 보면 달라지고 그런 걸 보냈구나 했는데 그게 230만 장 이러니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자꾸만 손편지라는 데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23일자 머니투데이 이때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목이 윤석열 호남 손편지 6필로 직접 썼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죠. 사실에서 먼 표현이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이에 쓰긴 썼는데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그것을 대량 인쇄를 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손편지를 6필로 직접 썼다.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너스레를 잘 떨고 호들갑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겸손한 자세와 호남의 발전을 위한 윤석열 후보의 고심이 편지 속에 담겨 있다. 뭔가 막 고민하고 어떻게 호남을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아주 진심 어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체 폰트를 활용해서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이 AI를 써서 맞춤형 내용이 받을 사람, 받는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쓸 계획이었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그거 실패했다. 그러면서 1월 23일에 벌써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1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이게 불가능하다, 실패했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대해서 더욱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직접 6필로 적은 손편지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죠. 원래는 AI가 맞춤형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AI가 맞춤형 편지를 쓰게 되면 이게 좀 진정성이 덜하니까 내가 쓰겠다. 이래서 처음에 AI가 쓰려고 했으면 개발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그냥 종이에다가 재래식으로 종이에다 써서 복사해서 그거 똑같은 거 230만 장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진정성이 AI로 하는 게 부족했다. 그러면 AI 윤석열은 무엇인가? AI도 아닌 그저 움직이는 그림 화면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청년들이 쓴 글을 소리내서 재생하는 그거는 진정성이 제로 아닌가.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AI로 맞춤형 편지 보내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과를 마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직접 6필로 적은 손편지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놓은 영상에서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가 밤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정말 밤이었나 쉽게 밝혀질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꾸 육필해서 하는 말인데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호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싶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윗사람이고 호남 사람이 아랫사람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유권자는 호남 사람은 국민의 일원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온 것이고 어디서 감히 주인의 이름을 부른답니까? 어린아이가 앞에 어른들을 쫙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 이 동양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목숨을 잃은 뭔가 의로운 뜻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특별히 대통령인 공무원이 행사를 할 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기억하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윤석열 후보거나 이준석 대표거나 지금 국민의힘 캠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필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는 물론 그 연필할 때 그 붓필입니다. 그런데 앞에 왜 고기 육자를 썼을까? 사람을 고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좋을까? 품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육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주 피땀을 흘려가면서 인고의 그 시간을 보내가면서 그렇게 뭔가 글을 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는 것 중에서 그런 성격일 때 육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흔한 용례는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문인이 세상을 떴는데 보니까 나중에 육필 원고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 뉴스 찾아보면 이렇게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 육필이라는 말을 그걸 때를 가려가면서 써야 한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게 원래 그 일본식 한자라고 하죠. 중국식 한자는 아니고 지금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육필이라는 것을 일본말로 니꾸히츠라고 합니다. 진짜 니꾸, 고기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필이라는 말은 가령 어떤 사람을 그냥 점잖은 자리에서는 좀 안 쓰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할 때는 그냥 자필 이렇게 씁니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는 친필 이런 말도 쓰죠. 근데 이것은 요즘에 쓰기는 그냥 자필 정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자필과 육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필이라는 것은
일단 대필이 아니라는 분명한 그 반대말로서 대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필이 아닌 것이 자필이다. 그런데 육필은 대필이 아니라는 뜻보다는 그 육신을 가진 자가 썼다 하는 쪽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이죠. 이 자필이라는 말은 꽤 괜찮은 어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할 때 이 자라는 글자가 스스로 자, 몸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자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 중국어에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든지 자기의 그 독창적인 주체적인 이런 것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필이라고 하는 징그러운 정육점이 생각나고 뭐 그거보다는 굳이 얘기하자면 자필, 뭐 직접 썼다. 요즘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이상하게 소위 경로당에서 쓸만한 어휘를 가끔 쓰고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따라쟁이 논쟁이라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게 민주당하고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하고 이 편지 형식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내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당신들이 우리 걸 따라했다 이러고 싸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먼저 건 것은 이준석 대표였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내려가는 형식으로 영상 예비 홍보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자필 편지를 보내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거는 다 보도가 됐습니다. 글쎄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자필 편지를 보내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1월 26일이면 이미 보낸 데 대한 이래야 되겠죠. 만약에 25일이나 이 홍보물보다 먼저 발송을 했다면 우리 한글에도 시제 표시는 분명히 그 표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자필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우리가 먼저 보냈더니 당신들이 따라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필 편지를 보내는 데라고 하면은 아직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내고 있든지 앞으로 보내든지 하는 두 가지 시제가 남게 되죠. 26일 현재로. 아무튼 문장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가 호남에 편지 보내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편지 쓰는 영상을 올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같은 1월 26일 요거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우리는 촬영을
1월 10일에 완료했다. 그 영상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쓰면서 말미에 2022년 1월 10일이라고 날짜를 씁니다. 그게 나타나 있고, 민주당은 그 1월 10일에 촬영을 이미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포 시기를 설 연휴에 맞춰서 배포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 보고 국민의힘을 모방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결국 우리를 따라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월 26일에 같은 날 낮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 편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친환경 드립을 치는 것도 웃겼다. 이제 이준석 대표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홍보물이다 그러면서 인쇄물을 보내는 대신에 영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거를 이제 비웃었습니다. 편지를 미리 준비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1월 18일까지만 해도 내용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또 AI로 한다고 하는 것이 1월 18일에 들어서 변경이 됐고 이런 것을 보면 아무튼 1월 18일까지는 국민의힘은 편지가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이 1월 10일에 이미 촬영이 완료됐다 한다면은 편지 써서 촬영이 완료됐다. 이 사람들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편지를 준비 못했다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상식적으로 2달 전부터 편지 보낼 주소를 지자체 호남 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은 우리 당이 따라쟁이냐, 급하게 친환경 드립을 치는 민주당이 따라쟁이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우리야 이준석 대표를 편을 들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 토론 이런 거 말고 정식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하는 곳에서는 이거는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주소를 2달 전에 신청해서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편지가 1월 18일, 19일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 그것이 스스로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졌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1월 10일이라고 편지에다가 쓴 그게 사실인가?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말이 옳거나 옳지 않거나 이렇게 될 일이지 호남 발송을 할 주소를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고 왜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방어도 자기가 먼저 했다는 걸 증명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소 먼저 챙겼다는 이런 헛소리, 딴소리를 할 거면서 왜 끼어들었는가? 이제 감당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서 남에게 자꾸 덤벼들다 보면
성질 나쁜 개는 콧등 성할 날이 없다고 하죠. 자기가 오히려 물리고 쫓기고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인데 거기서 편지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좀 하나씩 보기로 하죠. 1월 26일 오전 이재명 후보가 편지 형식으로 영상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것을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영상, 그런데 내용은 편지,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법적인 근거는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기로 하죠. 1월 26일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고, 이제 앞뒤에 자기가 필요한 거 이렇게 들어있는데, 편지 영상만 딱 따지면, 영상의 길이가 한 2분 정도 됩니다. 자필 편지 전문이라고 그 편지 부분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편지 부분을 소개도 했는데, 아까 윤석열 후보의 그 편지 부분이 거의 2,000자 된다고 했죠. 그 이재명 후보는 595자, 600자가 조금 안 됩니다. 양이 참 짧죠, 적죠. 이 영상 제목은 이렇습니다. 5년 후에도 이 영상 편지를 꼭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후에도 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당선이 되겠다는 뜻인가? 하긴 누구나 그런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호남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꼭 틀렸다고 할 거는 없습니다. 그 정당의 후보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내든지 이런 그 인쇄물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거다.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게 되면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그거 조금 대충 넘어간 것이 민주주의의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간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에 그 이준석 대표가 밤에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 닮았다. 낮에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치지만 낮에 사무실에 앉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침에 쓸 수도 있죠. 편지는 아침에 쓴 편지가 더 탄탄합니다. 밤에 쓰는 편지는 아무래도 좀 애조를 띠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밤에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근데 이 표현 좋지 않습니까?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냥 혀끝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 이 민생이라는 소리에 귀 기울일 만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오직 민생만을 이야기하고 민생에서 시작해서 민생에서 끝나는 그런 그 선거 홍보물을 보낸다 하는 것은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열정이나 또 더 큰 기대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뭐 그게 우리 실정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할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민주노총, 노동운동 뭐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게 참 각박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어 쓰는 능력은 좀 그렇게 우수하지 않구나 싶은 게 혼신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뭔가 부족해 보이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민생,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름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살이 있어야 주름살이 되는 것이죠. 민생과 경제는 인간이 아니고 피부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살이라는 것을 빼고 주름이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겠죠. 그리고 따라서 주름살이 주름으로 바뀌면서 뒤에 활짝이라는 말도 같이 지워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름살이 활짝 이런 이야기는 활짝 웃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기꺼워서 주름살도 펴지는 것 같다.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생 경제 모두 주름이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이너스 사고라고 할까? 아니면 아주 좌파스럽다 하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그러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렇게 되겠죠.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세계 열강의 각축이라고 하는 게 좋은 방향일까 나쁜 방향일까?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이라는 것은 아마도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돈 많고 선진국이고 기술이 좋고 군사력이 강한 이런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앞에서 더 이익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경쟁, 거기에서 앞에 나가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우리도 거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미운 그런 이 자유세계의 선진국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제3세계 중심으로 제3세계가 지구의 주인이 됐으면 이게 이제 보통 좌파들의 생각이죠. 그게 섞이다 보니 문장이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잘못 쓰였다.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놀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력하고 실력을 닦고 그래서 미래에는 자기가 어느 선까지 올라선 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미래의 주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수습하게 되는 이제 막 들어온 초보들이 주역이 되면 그런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그 성향은 속이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약자는 돕고 강자는 나누는 세상. 약자는 돕고 강자는 나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겁니까? 약자를 돕는 것은 약자가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강자는 나눈다 그러면 강자는 그냥 그 큼직한 칼이나 도끼로 쪼개 나누는 겁니까? 강자가 강자를 나누지 않겠죠. 그러면 약자는 강자가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는 약자는 돕고라는 게 또 같이 병렬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행정 집행을 하게 되면 강자의 것을 이재명 씨가 볼 때 이건 좀 나눠서 남에게 주는 게 좋다.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 하면은 그냥 쪼개서 나눠주겠구나.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속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그런 세상이 된다. 약자는 돕고 강자는 나누는 세상.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화합 어렵겠죠. 자기 것이 강제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나뉘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을 당하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화합이라는 것은 참 찾기 어렵겠다. 아무튼 그렇게 가겠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상 편지가 아니고 그냥 영상이죠. 그런데 여기 또 편지라고, 왜냐하면 저 종이에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편지 봉투에 QR코드를 넣어서
인사 영상을 보게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궁금하시다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열어보고 다시 평가를 해준다면 5년 중임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년 중임제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5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5년 중임제를 속마음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에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여기 새해 인사를 가족을 단위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인사가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보내고 전 국민한테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이재명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일단 자신이 이 후보가 됐다는 것도 국민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과분하게 후보가 됐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올린다, 바친다. 국민이 주인이니까 이 정도의 그 격식을 갖춰서 영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편지 형식의 홍보물, 이거는 인쇄물로 호남에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호남만 읽어라. 영상도 호남만 봐라 했으니까. 그런데 비교를 위해서 같이 보기로 하죠. 1월 28일. 요거는 이 편지는 이미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영상에서 그 편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월 28일 윤석열 후보가 역시 편지 형식의 영상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편지입니다. 내용이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었습니다. 이 영상 길이가 5분 9초 이 정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편지 부분이 한 2분이라고 했으니까 글자 수도 그렇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건 당연하죠. 영상 제목은 이겁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장 첫머리에 있는 글이 인쇄물하고 이 영상물하고 좀 다릅니다. 인쇄물에서는 존경하는 김국민님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이라는 것은 그냥 홍길동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실제로는 세대주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랬고 이 영상물에서는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호남 도지사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호남에만 이 광고물을 그러니까 선거 홍보물을 호남에만 보냈습니다.
이 인쇄물도 230만 통을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한 통씩 다 넣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제로, 전혀 안 보냈습니다. 이게 편지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홍보물을 나는 호남 사람만 국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호남에만 보내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항상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 공개해라 이랬죠. 이 선거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부분입니다. 예비후보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국민을 딱 차별을 해가지고 호남 국민한테만 홍보물을 보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봉투에 공직선거법상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기들은 편지라고 하지만 안에도 제일 위에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호남 국민과 호남 아닌 국민으로 편가름을 한 다음에 호남 국민에게만 이 홍보물을 보낸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영상으로 홍보물을 보내니까 영상 홍보물은 제한이 없나 보다. 이랬는지 모르겠죠. 또 홍보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영상 홍보물도 호남 국민에게만 만들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호남 사람만 국민입니다. 호남 사람만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정보를 여기만 주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참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국민한테는 일체 완전히 등 돌리고 일체 한 장도 보내지 않은 것이죠.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걸 그냥 편지 보내려고 했다가 예비후보자 홍보물로 바꿔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마케팅을, 광고지를 호남에만 뿌린 게 아니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물론 10%에게 보낸다고 돼 있지만 그거를 한 지역에 100%를 보내고 다른 모든 지역에 0%를 일체 안 보낸다고 하는 선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고 이제 볼 거지만 호남에만 100% 넣고 거기에 전부 호남에 뭔가를 해주겠다고 넣습니다. 사실은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호남의 모든 것을 호남에 주겠다. 호남 사람에게만 정보를 알려주겠다 하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놓고는 하는 소리가 호남 시민이랬습니다. 시민이면 이게 무슨 지자체 선거입니까? 호남이 시입니까? 그러면 호남이라는데 시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 답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답해 보십시오. 호남시는 어느 도에 있는 겁니까? 국민이 아니라 시민한테 이거를 보낸 거죠.
아주 보통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슨 선거문법을 깼다고 그러는데 선거문법을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깨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인데 영상 이제 첫 부분에 그 화면이 있으면 화면 중에 찔끔 한 조각, 사실 보면 한 1m나 1.5m도 안 돼 보이는 그 정도 책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남에 보낸 그 인쇄물에는 일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아니고. 근데 이 영상에서는 윤석열 후보 모습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 쓰는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하여튼 시작해서 이것저것 빼고 그 영상 사라질 때까지 한 8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뭐 앞에다가 이 프린트물을 잔뜩 늘어놓고 앉아서 쓴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유 참 뭐 못하는 사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참 보면 볼수록 꾀죄죄하고 유치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 팍팍 올려주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이 놓고 여기 종이 잔뜩 있습니다. 이거 쓰는데 편지 쓰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씁니다. 자기가 자기 편지 쓰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서 씁니다. 남 답안지 베끼듯이 컨닝하듯이. 옆에 놓인 원본을 보면서 베껴 쓰는 거죠. 아니 윤석열 씨, 당신은 이 편지 쓸 때도 프롬프트 있어야 합니까? 이거 8초 쓰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고 베껴 씁니다. 그 문재인 씨 A4 우리가 참 답답했죠. 뭐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A4 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씨도 진짜 요령 부득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뭐 문재인 씨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A4 여기 분명히 A4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상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영상 만들지 않았죠. 이거 홍보 총책임이 이준석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는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준석 이하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참모들,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겁니다. 뭐 방금 윤석열 후보 참 마음에 안 든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편집글 한 4-5줄 정도는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는 원래의 자기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 못하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마치 이준석이 글을 잘 쓰고 이준석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연설이든 글이든 그냥 윤석열 후보에게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이준석보다 낫죠. 그 옆에 있는 지금 2030 청년인이 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윤석열 후보가 나을 겁니다. 뭐 교수해봤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윤석열 후보가 낫습니다.
도대체 왜 2030 버전으로 윤석열을 프로듀싱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요약을 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 그 홍보팀 이거 완전 삼류다. 형편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은 종이 인쇄물 다 갔죠. 230만 가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상편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이렇게 영상편지를 굳이 올리겠다 하면은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호남 시민 여러분하고 재탕을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을 저질러 놨는지 아직 인식이 없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각 지역별로 이걸 호남으로 끊어놨으니까 각 지역별로 영상편지를 다 써야 합니다. 이게 홍보물이 안 갔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아니 10 중에 9가 버림을 받았는데 다급한 일이죠. 호남 아닌 인쇄물 안 보낸 전국 곳곳을 다 그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지금처럼 100% 이렇게 예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보장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영상편지를 해서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내용입니다. 우선 이민년 한 해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 얼마나 어설픈 글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우선 있고 차선 있고 또 후선도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편지 글인데 뭐가 우선입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거 호남 지역에 세대주한테 보냈다고 했죠. 이제 70, 80 이렇게 된 지역에는 뭐 나이 든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랑하시는 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글을 정말 애들 말로 이따구로 써가지고 글을 보낸 겁니까? 상황 판단 안 되죠, 지금. 어디다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걸 인쇄물로 보내고 또 똑같은 걸 호남 시민 여러분 하면서 영상 찍어 보내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화려한 홍보물 대신 호남의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꼭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펜 안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영상인데. 그리고 여기 펜 안 잡은 거 영상에서 증거 잡았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형형색색입니다. 보낸 것은 흑백으로 인쇄해서 보냈지만 이 영상물은 칼라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형형색색을 비난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그냥 원고 들고 쓰지 않고 원고 들고 읽죠? 원고 읽으면서 펜은 무슨 펜입니까? 그리고 편지 다 보냈는데 편지 안 보낸 척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그거는 어째서 자기가 한 일을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까? 통째로 거짓말장이들 뿐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단한 망각병에라도 걸렸습니까? 저는 국민께서 정치 경험이 없는 나에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과분하게도 내가 이 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내가 원래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그랬더니 국민이 너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나한테 일을 맡겼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땡이가 부은 일꾼을 데려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는 심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둘 다인지 막막하죠. 지금에 이르러서. 정치권에 진 빚이 없고 여의도의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은 내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지엄하면서도 과감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은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당내 경선할 때 여론조사 샘플을 거기에 응해줄 사람들을 그 신청받아서 한 것뿐이지 이게 국민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거기 그 답변하는 그 그룹이 국민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뜻이 국민의 뜻이고 그게 국정에 반영돼야 합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했을 뿐이지 당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국민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리고 국민을 몇 집 걸러 한 명씩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죠. 또 여의도의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의도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뜻하죠. 윤석열 후보는 어째서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를 통째로 구태다 또 무슨 이런 관습에 물들었다 이렇게 비난합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이 그들을 일꾼으로 인정을 해서 일꾼으로 부리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도구다. 윤석열이 국민의 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인데 무엄합니까? 국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자체를 이렇게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국회 해산할 겁니까? 헌법도 고치고 바꾼다고 하니까 절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저 윤석열 검찰의 권한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항상 새기면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 도전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나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과 권한을 나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는데 국민이 호남에서 표를 주면 그 표를 가지고 호남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 주면 거기는 발전 안 시킨다.
이게 무슨 지역구 선거인 줄 알고 있습니까? 호남에 쓴 거니까 그렇다 하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가 뭔지, 이게 대선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호남의 고민은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독재에 대한 저항을 했다. 이거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이거 명백하게 답변하십시오. 호남에 가서 알랑거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것이냐? 뭐가 독재에 대한 저항입니까? 거기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유달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호남 얘기를 하는 이때부터 아마 이게 처음에 호남의 개사과, 이준석 대표가 비단주머니 만들었다는 게 바로 개사과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 호남에 대한 대목이 나올 때 이 영상에 작은 동그라미를 띄웁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 윤석열 후보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초반에 한 8초 이내로 이렇게 쓰는 척하면서 보고 베껴 썼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영상 나오는 데서는 이렇게 원고를 들고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편지 쓰는 게 아니고 편지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연기를 합니다. 고개도 갸웃갸웃하고 턱에 힘을 줘서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면을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그럼 뭐하러 그런 거 넣어놨습니까? 수화하는 겁니까? 얼굴로? 종이만 봅니다. 이게 구성은 영상편지 비슷하게 해놓은 건데, 영상편지가 앞에 만약에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봅니다. 외면하면서 종이 보고 읽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8초 이내에 나온다고 했죠. 거기 윤석열 후보는 넥타이 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남 이야기 하면서 작은 동그라미에 나올 때 넥타이 차림입니다. 편지 한 통 읽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넥타이를 풀고 시작해서 넥타이 매고 또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편을 들지 마십시오. 요새 윤석열 후보 편드는 사람들 때문에 참 속이 답답합니다. 아니, 리마연이 무슨 좌파입니까? 여기 와가지고 좌파하고 싸워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게? 그게 아니고 하도 되자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 와갖고 리마연을 설득하겠다고.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이거 영상 만드는 사람이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넥타이 풀고 시작했으면 뒤에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거 실수한 거죠. 아니면 짜깁기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는지 뒤에 체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넥타이 풀고 있다가 맬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편지 내용입니다. 호남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진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호남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그것만 쫙 나옵니다. 전북권의 중심 도시인 전주는
탄소 산업의 거점으로, 거기가 탄소 산업의 거점이랍니다. 그리고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다른 지역에 혹시 뭐 탄소나 수소 경제 이런 거 있었다고 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로 보낸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을 해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군산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가동 중단이 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산이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어우러진 산업 거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을 시켜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 지금 호남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우주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해 주겠다. 이 지역을 미래의 핵심 산업 동력인 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 다도해 지역의 연육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섬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관광객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호남의 발전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함께 갈 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KTX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여기 투입을 해서 KTX 통행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러면 이 KTX 통행 시간을 단축하면 호남 쪽에 가는 KTX는 더 빠르게 달릴 모양입니다. 광주 완주 간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광주 고흥 고속도로 이것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달빛 고속 철도, 그리고 전주 김천 간의 철도,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이 완결을 이루겠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호남에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시설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입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 2021년은 정치 격동의 해였습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기피하던 2030 세대가 정치를 주도해가며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겠죠. 국민의힘은 몽땅 베끼기입니다. 공약 개발한다는 것도 위키피디아의 그 위키를 가져와서 위키윤인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서 애들이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더기로 지금 공약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약이 자잘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선 공약이 그렇게 깨알 같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매일 말할 수 있겠죠. 깨알을 그냥 한 말을 쏟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면서 그걸 이야기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내내 실컷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케일이 정말 그렇게 작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이야기 같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게 공약 개발 뭐 이런 건데, 아니 그 공약 개발을 갖다가 그냥 들고 나와서 윤석열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겠다 하면 그냥 갖다 쓰고, 정말 줄반장 선거를 해도 이렇지는 않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2022년 이번에는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그 파격으로 정치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근데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파격 이러는데, 여론조사 했을 때 70% 민주당 표 나오는 게 호남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죠. 국민의힘은 뭐 10%, 10몇 퍼센트 나오고는 아주 기뻐하고 있던데, 그런데 왜 기성 정치인을 욕을 합니까? 주민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고, 이 기성 정치인이 두려워할 파격으로 결국은 이런 거죠. 호남에 있는 여러분, 그 민주당에 몰표 주는 거 이번에는 바꾸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직설적으로 해야 알아듣지. 이래갖고 알아듣겠습니까? 3월 9일 미래를 바라보는 호남의 선택에 놀랄 때 우리의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3월 9일 미래를 바라보는 호남의 선택에 놀라고 싶답니다. 기원문인가 이거?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것도 고사를 지내야 하겠죠? 이런 거를 비나이다 하면서 꼭 대통령이 되어, 여기 문장 좀 웃깁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쉼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사랑하는구나.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국민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호남에다가 이번에는 또 그냥 국민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윤석열은 바꾸고 싶답니다. 그러면 국민은 사랑할 대한민국을 잃게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어 국민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목표에 더 일찍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국민이고 우리는 윤석열 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 경계선이 이제 보이십니까?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로 끝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에서 이재명 올립니다 이렇게 끝을 냈죠. 윤석열 후보는 이 호남에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 드림 이랬습니다. 뭐 하사함까지는 아니고 그냥 드립니다. 근데 편지에서는 그것도 빼버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편지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서 시나리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호남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호남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금치가 옵니다.
그 사람들 혁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호남에서 무슨 혁명, 반란 이런 거 날 때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갔습니다. 동학난도 그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호남에다가 어디서더라? 그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호남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를 여기에 담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정부는 호남을 이렇게 예우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미 문제를 인식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씨의 계속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하고 있던 거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사업을 뜨신 그 사업을 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씨가 한 그 계속 사업을 다 끊고 걷어치운답니까? 윤석열 후보만 계속하고? 그것도 좀 궁금하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그 예비 후보자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보낸 편지글도 비공개입니다. 신문에서 앞부분 조금 보여주고, 이 영상에서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영상에 있는 편지글이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안 숨기고, 한쪽은 호남에만 보내고 한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그 영상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봤는데, 이게 아까 이제 문장 어휘를 쓴다든지 어떤 기초적인 마인드, 이것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인 공무원은 자기가 좌파였다고 그래서 좌파혁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바닥에 있는 프롤레타리안을 중심으로 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예 아닙니다. 국민도 그렇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보수국민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주먹 들고 망치나 낫 들고 가갖고 돈 많은 사람 거 뺏어서 나눠 갖는 이게 아닌, 애초에 국민의 철학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영상 내용이 나는 원래 그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만들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 영상을 보면 앞에 시끄러운 선거운동 하는 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스탠드에 불을 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어둑어둑한 그 방에서 스탠드에 불이 탁 켜지는, 그렇게 시작하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이 밤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세트장이지만 이게 불이 탁 켜지는 이게 불과 몇 초 후에 이재명 후보의 편지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거죠. 저는 이 밤 늦은 시각 조용히 혼자 앉아서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하고 말없이 시작하자마자 말없이 불이 탁 켜진 그거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소문이 나 있기는 인간 이재명, 그가 살아온 길은 나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을 했다든지 성남에서 시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좀 실정법을 어기고 또 그 다중의 힘을 이용하고 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걸 도구로 쓰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과거의 일들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소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는 소위 그 좌파 성향의 대중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천박하고 사납고 거짓투성이다 하는 것이 좀 그 결점이 되겠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 그 스탠드에 불이 탁 켜지면서 앉아서 나는 이 밤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과 사실이 연결이 되죠. 그 순간에 이 단순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갑자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밤에 지금이 밤입니다. 내가 밤에 이렇게 정말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이야기. 원래 물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이야기. 국민은 그런 이야기 앞에서 좌파니 우파니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느니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실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한번 참고 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대선 후보 가족 이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안 됩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착한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바르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흠이 있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까워도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지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편지는 당신이 나에게 보내는 게 편지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공문서가 아닐 때는 여전히 당신이 나에게 보내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종이에 직접 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직접 줄이 연결되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30만 장을 복사해서 인쇄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당신이 나한테 보낸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죠.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그런가? 아마 이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는 자꾸 진정성 그러는데 진정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 이것까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반짝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는 해도 개사과 때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 광주 시민 전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호남으로 늘어나고 그게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로 대체되고 이러다 보니 호남에 각 가구마다 하나씩 보내는 대신에 모든 나머지 국민을, 나머지가 아니라 이게 전부죠. 이 국민을 그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결과가 돼버리고 이게 바로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라는 게 반짝 아이디어고 남의 아이디어 훔쳐온 거고 남이 하는 거 베낀 거고 그래서 이렇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보면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앉아서 보니까 화장은 했겠지만 윤석열 후보처럼 그렇게 이게 아줌마인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을 페인트칠을 잔뜩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고 뒤쪽에 커다란 액자가 있는데 해묵은 그 노송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냥 봤을 때 어느 한 곳에서도 2030이 완장차고 설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지 쓰는데 그냥 종이 한 장, 연필 있으면 되죠.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종이, 백지 꺼내고 펜을 골라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모습. 그래도 역시 시장하고 도지사 했던 사람이어서 행정공무원 노릇은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윤석열 후보의 영상은 이거 우편물 다 발송한 다음에 영상 제작했죠. 그런데 이 영상 만드는 이 홍보 담당한 이 사람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영상처럼 이렇게 글 쓰는 장면이 써내려가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했으면 윤석열 후보 영상도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명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대충 그냥 개인 유튜버가 찍듯이 고프로 하나 가지고 찍듯이 그렇게 한 번에 성의 없이 찍었다. 그냥 하는 척만 했다. 이게 영상에 다 나타납니다. 윤석열 후보 영상 이번에 이거 완전히 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성도 들지 않았고 기술도 거기에 활용이 되지도 않았고
호남 시민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니까, 영상 홍보물이니까 우리 국민은 알 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건성으로 한 거 우리한테 보냈다. 그거는 다들 눈치채겠죠. 이재명 후보 그 영상, 거기에서 편지 부분은 딱 2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찍을 때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단 촬영할 때 1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또 그 세트장을 다 꾸몄으니까 영상팀은 한 30시간 이상 거기 투자하지 않았을까? 편집 시간 빼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영상은 어떤가? 편지 쓰는 거, 그거 8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낭독하는 거, 뭐 실수 좀 해서 다시 했다 치더라도 한 10분 걸렸겠죠. 그래, 윤석열 후보는 한 10분 투자했습니다. 편집 시간 빼고.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냥 이거 호남에만 보여줄 거고 제 땅이어서 이렇게 대충 했나?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번 내보내는 거니까 공을 들였고.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 한 번의 기회,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척 보면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죠?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이 예비 후보자의 홍보 영상으로서 편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그 영상은 짜깁기 광고 영상이다. 그것도 완전 싸구려 영상이다. 그 이재명 후보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깜빡 속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 편지를 저 영상에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저렇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재명 후보도 앞에 원고 있었습니다. 원고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영상에서 봤을 때 마치 진짜로 단번에 써내려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원고를 보고 베껴 쓰는 필사하는 장면까지 무감각하게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냥 대놓고, 아니 문장 몇 개라도 외워서 쭉 써내려가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베껴 쓰는 게 뭐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 윤석열 후보도 안 하는 변명까지 나서서 해주는 사람들은 또 그게 솔직한 거 아니냐 하고 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직함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하다고 하지 않고 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백지에다가 펜 하나 주면 뭐 2장이고 석장이고 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후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대선 나가겠다 하고 온 집안 다 파헤쳐지면서 안 나왔으면 원래 어떻게 살던 사람이든 상관없었겠죠. 왜 그것도 못하면서 마이크 앞에 서는 거냐. 지금 이 영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모습, 국민의힘이 그려놓은 모습은 머리가 깡통이다 하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건 솔직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도 십몇 년 전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거 그 기사식당 뭐 다큐인지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식당에 가면은 주인 아줌마 뭐 무슨 가운 입고 모자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늘 입던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 식탁에 음식 차려놓고 손님이 먹으려고 하고 있으면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나와갖고 그 김치 쭉쭉 찢어서 걸쳐주죠. 근데 그 소위 그 아저씨들은 아줌마가 못생기고 뚱뚱한 아줌마가 그거 찢어서 올려주면 아주 좋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경우에는 김치사발이 날아가겠죠. 누가 그거 먹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의 이 국민의힘은 지금도 매니큐어 칠한 아줌마가 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주고 그거 얹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빨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고전적이다. 보는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그 화보 찍는데 설비 좋은 데 가서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용하는 업체도 방송 장비 다 있고 이재명 후보보다 빈곤해서 그런 거 못 쓰는 형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의 눈높이가 취향이 싸구려여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결과물을 못 내는 겁니다. 결과물이 천지 차이다. 영상만 보면 마치 이재명 후보 측이 보수 후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삼성이고 윤석열은 심쿵이고 그냥 심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래 이거 호남 몰빵 이러죠. 호남 몰빵 인쇄물, 호남 몰빵 영상이니까 그냥 뚝딱 해치웠나. 이건 제2의 개사과다. 또 이 소리 나올 겁니다. 내용에 뭐 실리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호남 뺀 전체 국민에게 배신하고 전체 국민들이 이거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당이다. 그게 꿈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짙어질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론 방송마다 나가서 또 여간 이거를 홍보를 했습니까? 이래놓고 홍보를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은 좌파의 전략이고 그리고 아주 구닥다리 뭐 김종인 씨 세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용어
그런 기법 이런 것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를 봐주는 사람들은 2030 청년이다. 그래서 문장 하나도 제대로 안 나온다.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같으면 살펴보지 않을 이재명 후보의 영상까지, 물론 선거는 다 두루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본 선거 기간이 되면 우리가 모두 다 보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쪽까지 볼 여력은 없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에 보게 됐습니다. 설 명절에 그래도 대선 전국이니까 챙길 것은 챙겨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